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빨리빨리 진도를 하려고 했는데 역시 또 그러네요. 그래서 미리 좀 적어놨는데요. 일단 보세요. 현재 심판 대상은 특별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경우 외에는 행정 심판한다. 처분 부작위에 대통령의 처분 부작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청구할 수 있다. 대통령의 처분 또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처분 부작위에 대해서는 있어요.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있는 경우 빼놓고는. 대통령의 처분 부작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어요. 근데 다른 법률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있어요. 상반되게 이제 구성되어 있죠. 예. 그래서 행정처분에 대통령의 처분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어요. 대통령이 국가 수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도가 있는 거고요. 근데 다른 법률에 있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상원법상의 서훈 결정 같은 경우에는 서훈 결정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 자, 모든 처분에 대하여 할 수 있다는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거꾸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개괄주의에 대한 예외주의를 두고 있죠.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죠? 요 처분이라는 것도 요거 그대로 암기하셔야 돼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구체적 사실의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 처분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굳어져 있어요. 처분이라는 용어 자체가 옛날에는 없었는데, 행정절차법에 이런 용어가 들어왔거든요. 그대로 행정심판법에서도 그대로 온 거예요, 지금.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 이걸 암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처분이라는 것은 똑같은 말 있죠? 그 다음에 실법상의 개념설, 쟁성법상의 개념설, 처분, 행정처분. 자, 여기서 지금 보니까 여기는 행정작용을 한번 볼게요. 여기 미리 적어 놨는데요. 자, 여기에 뭡니까? 볼게요. 이게 이제 행정법 총론이에요. 이게 이제 강론이죠. 행정법 총론의 총칙, 행정작용, 절차, 시력권 확보, 행정구제. 강론에는 행정조직법, 특별행정작용법, 경찰행정법, 국부행정법, 공용부담법, 토지행정법, 환경정책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토지행정법이 이제 토지보상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우리가 범위에 들어온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특별행정작용. 자, 행정작용이 뭐냐? 여기서 행정작용, 아까 행정작용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행정작용, 행정주체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법률적, 사실적 작용이다. 이게 이제 행정작용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의의고요. 그러면 그 행정작용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이런 게 또 있는 거예요, 지금. 행정행위,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지도. 자, 행정행위는 뭐냐? 여러분들 아시죠? 법률적 행정행위, 준법률적 행정행위. 이런 거 있죠? 거기에 이제 행정법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특허, 뭐 하명, 허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행정행위 종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행정행위는 뭐냐? 특정인을 대상으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행위.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이 계속 나와요. 개별적, 구체적이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요.
행정법에서도 그렇고 우리 행정심판법에서도 그렇고 개별적 구체적 행정입법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반적 추상적 이게 크로스되잖아요. 일반적 추상적 이거보다는 개별적 구체적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구체적이라는 말을 일회적이라고 할게요. 일회적 한 번이에요. 추상적은 반복적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구체적이라는 것은 한 번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한 번에만 작동되는 거예요. 행정행위는 아까 요식업소 사장님한테 행정처분을 하잖아요. 행정행위가 하잖아요. 그게 한 번이잖아요. 개별적으로 요식업사 그 사람한테 한 번 이례적으로 행정처분을 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야 편하세요. 행정입법은 뭐냐면은 행정입법은 법이잖아요. 법. 이것도 법이에요. 법. 우리가 생각하는 법률이라고 생각하세요. 행정입법은 누구한테 그 요식업사 사장 그 사람한테만 하는 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모든 국민들한테를 대상으로 그죠? 이 법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누구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다 개별적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추상적이라는 건 반복적으로 그죠? 한 번이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지속 반복적으로 추상적으로 작동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개별적 구체적이라는 건 한 번이에요. 일회성 일반적 추상적인 반복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행정행위가 그러면 이 처분이잖아요. 이 처분. 이 처분도 일종의 행정행위예요. 같이 보는 이렇게 종래에는 이거를 행정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봤어요. 행정처분도 행정행위다라고 지금도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범위를 넓히다 보니까 범위에 문제가 있지 분명한 것은 행정행위가 행정행위는 같아요. 자, 행정처분은 뭐라고 했어요? 자, 처분이 뭐라고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 구체적 사실에 대한 여기다 오잖아요. 구체적 사실에 관한 어쩌고저쩌고 그 밖에 준하는 행정작용. 그러니까 처분은 행정작용이에요. 근데 행정행위에 가깝다는 거고 보세요.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한 번 한다는 거예요. 한 번. 그래서 행정행위가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하셔도 이해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이래서 그럼 처분이 뭐냐? 처분은 이렇게 했어요. 자, 처분의 학설에 대해서 실제법상 개념에서 행정처분 넘어갈게요. 자, 판례도 넘어갈게요. 뭐 보세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봐요. 여기서 보죠. 여기 있네요. 처분을 행정행위의 개념과 동일한 것과 같다. 이렇게 행정행위를 행정처분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제소법적 개념설은 좀 넓게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판례는 뭐냐? 종전에는 실체법적 개념설, 즉 요거였죠. 이거였는데 입각하여 정통적인 행정행위만을 항고소송으로 대상으로 삼았는데 최근에는 좀 넓혔다는 거죠.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래서 78번의 건축신고에 대해서도 전원합의체 판결, 사업주의 산재보상, 보험, 사업종료 변경 신청, 근로복지공단 변경 이런 것도 원래는 이거 행정처분으로 안 봤어요. 안 봤는데 행정처분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행정심판 대상을 좀 범위를 넓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행정행위는 어떻게 돼요? 처분은 행정행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됐죠? 재결례는 판례도 이렇게 넓혀가고 있고요. 재결례도 역시 재결도 판례보다 처분성을 더 넓히고 있어요. 판례보다 더 넓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상 공적정보 등재행위, 소상공인,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나왔던 버팀목 자금 지급, 거부 정보 행위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여기 나오잖아요. 개별적으로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개별적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계속 나올 거예요. 개별적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처벌의 개념은 행정청이 행하는, 요게 이제 보세요. 행정청이 행하는, 뭐게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칙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 거부, 그 밖에 죄에 준하는, 요게 그대로 분설해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 행정청이 그럼 나오겠죠. 행정청이 행하는 행위일 것. 행정청이 뭐예요? 이거예요. 행정청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단체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행정기관. 행정청이란 이거예요. 이것도 외워야 되겠죠. 공무수탁 사회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범위를. 위임을 받았을 때는. 그죠? 그래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단독기관이잖아. 합의제 때 된다.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 구체적 사실에 관한 공권력 행사가 뭡니까? 권력적 사실행위도 이해가 된다. 권력적 사실행위 또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다라는 거예요. 구체적 사실행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권력적 사실에게 대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 범위를 넓히니까 구체적 사실 여기 있죠. 구체적 권력적 사실, 구체적 사실 다 특정인에게 행하는 하는 것이다. 특정인에게. 그렇죠? 구체적이니까 이례적인 거잖아요. 이례적인 거니까 공권력의 행사, 권력적 단독 행위다. 넘어갈게요. 공권력 행사 이제 거부예요. 거부가 뭐예요? 공권력 신청을 받았어요. 공권력 행사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나 안 할 거예요. 못해 각하거나 이유가 없다. 신청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거부사라죠. 거부사. 그죠? 거부를 했지만 소극적 공권력 행사지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는 일정한 행정행위가 있다는 처분의 점에서 처분적 행정행위와 같다라는 거예요. 거부행위가 처분성을 인정하기의 요건이에요. 거부행위가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작용일 것. 나머지 건 읽어보세요. 거부행위로 인하여 신청의 권익에 직접적 침해가 있어요. 거부로 인해서 권익의 침해가 있어야 처분성을 인정하겠죠. 그 다음에 거부행위를,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거부행위가 처분성을 인정하기의 요건, 판례는 이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청권이,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가 보면, 이렇게 돼. 판례가 거부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는 거부처분 아니다. 않는다고 본 거예요. 거부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는 해당된다.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 변경해달라. 여기 대해서 거부했어요. 이거는 거부처분이 아니에요. 인접토지 소유자의 도로상 장애물을 철거 요구 신청했는데 거부했어요. 이건 처분이 아니에요. 이걸 처분을 보게 되면, 행정심판으로 가게 되면, 인접토지 소유자가 도로상 장애물을 철거 요구 신청했는데, 이거를 행정심판으로 가면, 거부했던 행정심판으로 가면, 그렇죠. 상식적으로, 이건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죠. 해당된다고 본 거. 건축심의 신청의 반려처분. 거기에 대한 거부로 보고, 행정처분으로 보고 한다. 그 다음에, 뭡니까? 수질보전을 위한, 공익적인 거네요. 그죠? 거래계약 신고를 받은 후, 수리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를
신고 수리를 하면 되지. 그거를 계약 체결을 중지를 권고해요? 국가기관이 행정청이 사인 간의 계약에 대해서 중지를 권고한다? 이거는 중지를 한다 거부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너무 나갔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봐서 아, 이거는 거부 처분에 해당되겠구나. 해당되지 않겠구나. 거부 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국민의 권익을 위한 게 뭘까? 그러니까 판례나 행정심판위원회나 좀 넓게 인정해 준다는 거죠. 이런 거는 넓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건축신고도 했는데 반려했어요. 이거 거부로 봐야 되겠잖아요. 그래야 다툴 수 있지. 신고했는데 반려했어요. 행정심판을 다툴 수 없으면 영원히 건축신고를 못 한다는 거예요. 건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착공신고 반려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심위에서 거부처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다 그런 내용이고, 판례가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한 사례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죠. 조교서 임명 재결 뭐 이렇게 검사 인용 이렇게 반복적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반복적 청구도 마찬가지예요. 성립된다. 거부처분은 거절의 의사표시로 성립된다. 그 이후에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신청을 했어요. 동일한 내용을 신청을 했더니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이게 이번에 10회 기출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 나온 거예요. 다시 거절. 건축신고를 했더니 거부당했어요. 다시 건축신고를 했더니 다시 거절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그 거부한 것도 새로운 거부 처분으로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자, 수익적 처분에 대해서 다시 거절한 거, 새로운 거부처로 오는 거기다. 요게 이제 그거예요. 서울시장한테 도축작업장 사용 승인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했어요. 그랬더니 원고가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똑같은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다시 어떻게 돼요? 피고인 서울시장한테 다시 이첩됐어요. 피고는 서울시장은 어떻게 돼요? 동일한 처분임을 확인한 다음 불가하다는 회시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2차 회신과 1차 회신은 2차 회신은 1차 회신 거절 처분 이후에 새로운 거부 처분으로 본다. 이렇게 상당하다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자,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포함하고 있다. 됐죠?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그 밖에 공권력에서 그 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입법, 행정입법, 구속적 행정의 행정규칙 이런 것도 있다. 그것도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행정입니다. 그 성질을 개별적으로. 보세요. 여기 구체적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개별적. 구체적, 개별적. 계속 나와요.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든 판례도 행정소송의 처분 개념을 넓혀야 행정 권익부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종래 사실행위나 행정기관 간 내부 행위에 속한다고 보던 행정작용도 처분 개념에 포함시켰다. 넓게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넓게. 내부 행위에 관한 것도 행정기관 간의 내부 행위도 행정작용을 처분으로 본다. 처분 개념에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해요. 행정작용 중에 행정처분이 있어요. 행정작용은 행정행위, 행정입법, 행정계획 등등등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행정처분, 행정행위는 행정작용 일부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얘기죠. 그러니까 다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판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판례가 행정처분으로 보는 거죠. 처분으로 보는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공고 조치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처분으로 본다 이거죠. 그 다음에 판례가 이거 앞서 이어진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도시계획 결정, 구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시행된 관리처분 계획. 우리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계신 분들도 그런 관리처분 계획이 있어요. 관리처분 계획도 어떻게 돼요? 처분으로 보는 거예요. 행정처분으로 보고서 행정심판 대상이 된다고, 행정소송도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되셨죠? 네. 그 다음에 행심위가 또 처분으로,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본다는 거예요. 행정소송 대상도 되겠죠, 당연히. 고용조치 미행 사업 명단공포를 한다. 미행 사업주의 명단공포도 왜 나 공포했어? 공포당한 사람이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해달라고 행정심판 청구 대상을 청구심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도지사가 시장에게 개설허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행정기관 내부, 행정기관 간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데 도지사가 시장한테 개설허가 해! 라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발끈한 거죠. 행정처분이라고 보고 행정심판, 행정소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자, 부작위는 뭐예요? 부작위란 당사자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키워드. 당사자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부작위란 그런 뜻이에요. 부작위란 행정청이 그죠? 상당한 기간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 개념 됐고요. 부작위 당사자가 신청한다고 그랬죠? 신청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신청권이 존재해야 되죠. 신청권의 존재는 법규상, 조리상 권한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법규상 판례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 견해가 있는데, 자, 견해 중에 판례처럼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어요.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됐죠? 그래서 헌법상 기본권 중에서도 신청권이 도출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단순히 신청만 있어야 한다는 견해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 부작위 위반에서도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법규상,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되는. 판례는 법규상, 조리상, 권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으면 전제로 해요. 마찬가지예요. 판례는 전부 다 법규상 여기서 이제 이것도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서 조리상의 권리가 있잖아요. 조리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상당한 기간이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요. 그런데 기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안 해요. 상당한 기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사회 통념상으로 이제 정하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돼요? 개별적, 구체적. 이봐요. 계속 나오죠. 개별적, 구체적이란 말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청이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돼요. 일정한 처분, 당사자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 있어야 한다. 법률상 의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일정한 요건을 갖출 때는 경우는 물론 취지나 해당 처분의 성질을 보아 기속행위는 포함한다. 넓게 봐준다는 거죠. 넓게 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속행위일 경우에는 특정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고,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신청권에 대응하여 적정한 처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예외적으로 재량이 0으로 수준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기속행위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거. 예. 그런데도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요. 그 얘기예요. 네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된다. 행정심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뭡니까? 대통령의 처분. 대통령의 처분 부작위는 어떻게 됐어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 대상이 안 돼요. 예외적으로 대상이 되는데, 그 예외적이라는 것이
뭡니까? 상호법상의 소원 결정. 이런 거에는 행정심판 대상이 되지만 그 외에는 청구할 수 없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임을 감안한 것이다. 자, 법률에 제외되는 상황이에요. 행정심판 청구 대상이 제외되는 상황이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 재결도 처분이에요. 행정처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걸 행정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없죠. 법의 명문으로 되어 있어요. 재결도 처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행정심판 반복을 피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재결의 기판력과 유사한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한번 재결을 했는데 또다시 그거를 또 한정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재결의 재결은 기성력이에요. 근데 기판력과 판결과 같은 기판력과 유사한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됐죠? 다만 행정청에 대해 다시 종전과 동일한 내용을 신청을 하고 그 처분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부작위를 할 때는 새로운 처분으로 본다. 이때는 다시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이게 이번에 기출문제하고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동일한 신청을 했더니 다시 거부를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에서 계속 뜰 수밖에 없고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뚱맞게 기출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 같은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인시가 되면 이 말이 이제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쉬워지는 거예요. 지금 펼쳐져 있던 것이 조금씩 좁혀간다는 거예요. 예.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이번엔 다른 법률이에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요. 다른 법률에는 특별행정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개별 법률에 특례 규정이 있는 경우에요. 그때는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 법을 우선으로 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선적으로 그 법률에 따라 불법적으로 발부한다는 뿐 모든 행정심판의 모든 규정을 배제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법률에 있는 것은 따르고 그 법률이 없는 규정은 행정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일반법으로서 행정심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보세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구제 절차가 있는 특별행정심판이 있어요. 그러면 그 법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행정심판 소관이 아니니까 각하예요. 그죠? 원칙은 그래요. 자, 특별행정심판이 뭐예요? 특허심판, 토지수용, 소청, 해양안전심판 이런 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특별행정심판이에요. 개별 법률이 있어요. 그게 개별 법률이 있으니까 그 법률에 따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행정심판 절차를 거치고 특별행정심판 절차를 거치고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겠다고 다시 일반 행정심판을 하는 것은 재청구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각하예요. 그것도 특별행정심판도 엄연히 행정심판이에요. 행정심판에 대해서 또 다른 행정심판을 구하는 것은 안 된다. 행정심판 재청구에 해당된다 얘기예요. 당연한 말이에요. 넘어갈게요. 자, 개별법률 규정된 불법구제 절차. 이거 개별법률 또 있어요. 법원에 의한 구제 절차가 있어요. 행정심판으로 안 가고요. 법원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행정심판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개별법률에 따라서 특별행정심판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개별법률에 따라서 특별행정심판이 아닌 법원으로 간다. 바로 법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뭐예요? 검사의 불기소 처분. 이런 거. 세관장애 통보 처분.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처분. 그 다음에 과태료 처분은 특별행정심판이 아니고 일반 행정심판도 아니고 개별법률에 법원으로 가서 구제해라 라는 절차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관계법률이 강화하는 법률에 따라 불법절차 구제를 받아 하며 만약에 개별법률에 따라서 법원으로 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심판 청구를 하면 어떻게 돼요? 부적법한 심판 청구되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쉽게 가세요. 제가 포인트만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이제 핵심이 요약이니까 그 얘기예요. 과태료는 법원에서 가는 거예요,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은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이 과태료 재결례가 과태료죠. 과태료는 법원으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일반 행정심판으로 다룰 수 없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청구 대상으로 하는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다. 재결례도 이렇게 나와 있죠. 결론적으로 통고처분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다른 구제 절차에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자, 대상자와 이제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아이고 지금 여기까지가 당사자의 의의. 예. 오늘 45페이지까지 좀 했고요. 원래는 이건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아유, 참, 오늘 못해도 71페이지까지는, 이 뒷부분은 이제 지금 다음 페이지가 당사자 및 관계인 해가지고요. 제 5절 해서, 6절이 이제 행정심판위원회 72페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좀 쉬워요. 쉽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방금방 할 것 같습니다. 요건 금방금방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1페이지, 87페이지부터 이제 조금 거기도 쉬우시고요. 쉽다가 어디서부터 이제 중점적으로 나오냐면 그 이후에 처분 집행정지부터 조금 하다가 심리부터 다시 또 이제 좀 집중적으로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0페이지까지는 내일 46페이지, 110페이지까지는 금방금방 갈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오늘 불가피하게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